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쭝불리입니다. 에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하고 때 홈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사실 이 시국과 관계없이 홈트레이닝이 2018년 그때부터 조금씩 유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유행인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이 가장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 있잖아요. 뭐 피지컬 갤러리의 그분도 그렇고, 그다음 뭐 마랑TV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운동을 주제로 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멋진 몸에 대한 어떤 욕구도 있겠지만 또 이 비주얼에 대한 어떤, 사실 한국이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다 이렇게 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외모 지상주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외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외국 뭐 많이 갔지만 어느 나라나 다 뭐 모델이나 연예인들이나 다 예쁘고 다 동경하고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홈트레이닝이라는 어떤 이 새로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컨셉이라 그래야 되나? 새로운 마켓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점차 시장이 커지면서 유행을 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국이 더 가속화시켰다. 온라인 전반의 비즈니스 자체가 이 시국 때문에 굉장히 좀 더 많이 좀 활성화, 더 빠르게, 예를 들면 화상회의라든가 요즘 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핫한 업체들이 많고, 얼마 전에 구글도 그런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런칭시켰더라고요. 줌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혹시 줌 모르시는 분들은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정확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콩글리시라고 하던데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대면? 그렇죠. 정확한 영어 단어는 뭐 언컨택트인가?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언택트 시대, 좀 홈트레이닝도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트레이닝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트레이닝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이제 헬스장에 가는 거, 외국으로 치면 이제 뭐 짐이겠죠. 우리나라 헬스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거기 가서 유산소 운동을 하던 혹은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이 분야가 발전하면서 뭐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크로스핏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해 나가고, 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좀 인기를 같이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물론 크로스핏 같은 것들을 집에서 혼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들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홈트레이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번 트라이해볼만 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홈트레이닝 시장을 약간 이제 간단하게 개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상위 업체가 있을 거고 중급 업체가 있을 거고, 하급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제 좀 이렇게 매출이 낮은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대형 업체들의 하는 방식은 대체로 그런 식이에요. 중국 공장에 직접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제품의 어떤 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OEM 비즈니스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데 화장품 공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기획을 주고받으면서 완성품을 만들듯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중국에 직접 발주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대형 업체가 주로 하는 방식이고, 중급 업체들이 하는 방식은 에디도 잘 알겠지만 택가리 방식. 에디군 택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국의 예를 드셨으니까. 네네. 중국에서 예전에는 한국 제품을 중국이 가져가서 택가리를 했지만, 요즘은 이제 반대로 중국 애들도 한국 걸 가져와서 택가리를 했어요? 옛날 옷은 동대문 생산 제품을 많이 가져와서 택가리를 해주고, 택가리를 하던가 아니면 택을 갖고 와서 이걸 달아달라고 하기도 하죠. 뭐 중국에서 의뢰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에디군도 예전에 막 메이저 의류업체 다니기 전에 압구정동에서 택가리 하는 막 그런 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다 저희가 생산했습니다. 아 그때 디자인 생산을 다 그때 무슨 뭐 몽키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몽키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국 업체는 보통 이런 택가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알리바바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 홈트레이닝 제품들을 중국 이제 판매하고, 중국에서 제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고, 이런 제품들을 그걸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브랜드 이름이나 뭐 택이나 이런 분들이 내 브랜드와 안 맞으니까, 야 그 제품 그대로 만들 때 우리 걸로 택만 바꿔줘라, 이런 식으로 택가리 제품들, 혹은 거기에 대해서 포장, 아웃박스 포장만 좀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급 업체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영세한 업체들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타오바오 같은 곳에서 가격 경쟁력을 매칭한 다음에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여기서 가져와서 들어왔을 때 이거 가격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져와서
택가리도 안 하고 최대한 그대로 팔아야지 저렴하게 바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 보통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아이템들은 뭐 우리가 이제 홈트레이닝이나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굉장히 단순한 품목들을 많이 팝니다. 쉽게 얘기하면 폼 롤러라고 우리가 이게 마사지하는 뭐 도구라고 할까요? 폼 롤러 같은 것들이 매출이 되게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 매트나 운동 매트 같은 것들이 높죠. 바닥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물론 뭐 이불을 깔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매트 같은 것들도 매출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밴드라든가 스쿼트 밴드 그 다음에 혹은 자세 교정 밴드라든가 풀업 밴드 이런 것들 밴드류도 굉장히 저렴하고 매출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업바 저렴한 풀업바는 이제 우리 그 문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그냥 하는 그런 풀업바가 있고 약간 좀 가격이 되는 풀업바는 이제 그 자체로 지지대가 있고 저도 하나 샀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쪽 의료방에 있는 거? 그 10만원에서 뭐 혹은 30만원까지 뭐 40만원 찍었습니다. 오, 비싸네. 그런 단가를 가진 이 전체적인 이 풀업바. 근데 풀업바 자체는 매출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판매량은 아무래도 사실 저렴한 게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업에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이 있고, 거기에 실내 자전거라든가, 혹은 로잉 머신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듣보잡 자영업자들한테 로잉 머신을 사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품목들도 홈트레이닝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런 자질구레한 품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폼롤러 원가 얼마나 할까요? 제 생각엔 한 1, 2천원 할 것 같은데, 뭐 이 밴드 같은 건 더 저렴하겠죠. 500원, 600원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건 뭐 이렇게 알리바바 같은 데서 기본적인 단가만 보셔도 되고, 구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에 내고 하기에는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제품들은 좀 구매도 쉽고,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샀는데 아 이거 별로야, 그럼 아마 바로 폐기하고 다른 걸 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빈번한 구매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트레이닝 쪽에서는 이런 저가 제품들을 좀 다량으로 판매하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쇼핑이나 가격 비교 모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리뷰가 뭐 1000개 단위가 아니라 막 10,000개 단위로 달려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객단가가 낮긴 낮겠죠. 3,000원부터 뭐 5,000원 혹은 뭐 9,000원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푸시업 운동할 때 하는 이 푸시업바, 그렇죠, 푸시업바 같은 것들도 저렴하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으로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팔리겠죠. 그런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을 사실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인하면서 4인 모델로 갈지 아니면 택가리 모델로 갈지 혹은 내가 직접 발주를 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경쟁 우위가 뭔가는 있어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언가의 경쟁 우위는 있어야 됩니다. 가격의 경쟁 우위든 소재의 경쟁 우위든 혹은 디자인의 경쟁 우위든 혹은 기능상의 어떤 경쟁 우위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소비자가 그 기능상의 차이점을 못 느낄 수 있어도 내가 그걸 상세 페이지에 어필해주면서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경쟁 우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업가, 우리 비즈니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쟁 우위와 실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경쟁 우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생각하는 경쟁 우위와 운영자가 생각하는 경쟁 우위가 매칭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베스트 모델이겠죠. 나도 이걸 강조했고 소비자들도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았어 하면서 만족을 느끼면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나쁘게 말하면 어쨌든 구매 단계를 일으키게 하는 욕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경쟁 우위를 소비자가 리즈너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우위를 만드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더 우리가 발전을 한다면, 좀 더 디벨롭 시킨다면, 예를 들면 레깅스 같은 비즈니스도 해볼 수가 있겠죠. 요즘 또 레깅스가 사실 유행이기도 하고, 뭐 특정 브랜드, 신세경 씨를 모델로 했던 브랜드인가 안다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도 요가 관련 브랜드 굉장히 핫한 브랜드가 하나 있죠. 에디건 이름 뭐죠? 미국 게 아니고 캐나다 겁니다. 룰루레몬. 아 오케이. 그 브랜드도 굉장히 핫하고 가격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 고가면 되게 맛이 높겠죠. 그런 것처럼 이 운동에서 좀 이 레깅스까지 나갈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고가의 룰루레몬처럼 그런 고가의 레깅스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홈트레이닝 비즈니스를 잘 세팅해 놓으면 레깅스도 또 다른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장갑같이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용품들,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디벨롭을 시킬 수 있겠죠. 운동 후에 발라라, 혹은 뭐 운동 후에 바디워시를 써라, 혹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에디는 골프 운동을 많이 하시죠? 겉보기로 보자면 칼라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구매한 제품이 풀업바가 이 칼라거든요. 근데 이 푸시업바를 얼마 전에 또 샀는데, 선정 기준이 이 두 개의 칼라를 맞추고 싶어서 두 개를 같은 칼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품들이 다 좋고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든지 또 기능이 특별히 다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솔직히 칼라만
어떻게 온라인 되게 한다든지 되게 어울리는 좀 예쁜 컬러로 한다는 게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도 이번에 아이폰 SE를 하면서 깊은 레드 컬러를 내기 위해서 그거 하나가 장점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집에 인테리어도 좀 많이 신경 쓰고 예쁜 컬러로 하는 것도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두 개 컬러를 맞추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에디군이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성능이나 기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푸시업 바를 팔더라도 내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망치로 때렸는데 안 깨져. 근데 어떤 회사 거는 회사 이름을 노출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일반 푸시업 바 이래서 망치를 빡 쳤더니 깨져.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서로 비교하는 움짤 GIF로 만들어서 우리 거는 훨씬 고강도다. 사실 에디 말대로 푸시업바를 우리 사람이 무슨 1톤씩 몸무게 되는 것도 아닌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70에서 90kg 사이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쇠가 부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 상세 페이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쟁 우위를 좀 더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건 훨씬 고탄성인가 보다, 고강도인가 보다, 소재가 훨씬 더 강철인가 보다, 더 안전하겠구나, 이런 어떤 리즈너블한 심리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구매 욕구를 좀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쟁 우위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쟁 우위에 대한 한 예를 제가 에디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말고 해외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펠로톤이라는 업체가 있고 뭐 미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홈트레이닝의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제가 명확하게 완벽하게 다 서칭해보고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좀 용품 위주로,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 위주, 그러니까 인스타나 뭐 유튜브 쪽에서 콘텐츠로 추가적인 수익을 낸다거나, 혹은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어떤 매출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뭐 인구가 더 많고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VC 캐피탈 이런 투자가 더 잘 돼서 그런지 이런 스타트업으로 보통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넷플릭스처럼 월 몇 불씩 이렇게 결제를 한다면 그 해당 운동에 대한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그 컨텐츠와 내가 상호 어떤 인터랙티브한 걸로 그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을 서로 뭐 경쟁을 시킨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디는 1분에 푸시업을 90회 하는데 나는 뭐 1분에 푸시업을 98회 한다, 이런 것들이 뭐 DB로 저장돼서 서로 순위 경쟁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운동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번 달의 추천 운동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하면 집에서 그 TV로 그걸 보면서 같이 따라한다던가. 아무래도 미국은 집이 더 넓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그런 환경이 좀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미러 같은 것들도 말 그대로 미러라는 단어가 거울인데, 거울에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제로 나를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도 어떤 운동을 따라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컨텐츠를 좀 판매하는 좀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제가 볼 때 이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홈 트레이닝의 어떤 용품을 팔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디벨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채널의 어떤 컨텐츠 대상이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자 레벨의 수준, 창업자금 뭐 1억이나 3억 그 언저리, 그 정도 비즈니스의 타겟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이런 비즈니스는 뭐 그 정도 레벨로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죠. 뭐 굉장히 좀 창업자금이 많이 필요하곤 한데, 어쨌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디벨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혹은 버치바이크나 뭐 싱크라이더처럼 아까 에디가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실제로 어떤 그 머신에 연결해서 태블릿이나 TV랑 연결해서 마치 내가 진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럼 내가 타면 TV 안에 있는 내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가면 이게 이렇게 쫙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고, 내리막길은 아니고 다시 평지를 가면 이게 내려가고, 이러면서 난이도도 조절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하고, 로잉머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로잉머신을 하지만 이걸 태블릿과 연결해서 실제 내가 많이 조정 경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보잡 자영업 레벨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지만 우리가 향후 디벨롭을 이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홈 트레이닝은 사실 제품의 경쟁력, 정말 이 제품이 좋다, 혹은 이 제품의 어떤 경쟁 우위를 정말 잘 만들어낸다, 마케팅에 재능이 있어서, 혹은 정말 압도적인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경쟁 우위를 갖는 게 아니라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면서 그 유튜브 안에서 운동 장면들을, 운동을 소개해주고
우리 용품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용품을 써서 운동하는 영상들을 찍고 그런 영상들을 움짤로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에도 활용하고 이 유튜브 자체가 또 다른 흥행의 요소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 샵으로 유도할 수 있고 유튜브 자체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콜라보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콜라보된 제품들을 또 다시 내 샵에서도 또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의 연결고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홈 트레이닝을 하는 업체들은 초창기부터 그렇게 시도를 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트라이를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서 자리가 잡는다면 반드시 유튜브나 인스타 쪽에서 좀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도 저는 물론 뭐 제가 어떤 비즈니스 하고 있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소셜 관련해서 마케팅만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소셜이 접점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접점은 뭐 이렇게 네이버 뭐 블로그 체험단이라든가 혹은 네이버 광고라든가 뭐 이런 기타 어떤 유료 광고들 그런 것들이 접점이 돼서 고객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홈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경쟁력이나 가격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그 홈 트레이닝 용품이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쟁이 없다. 그렇다면 반드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걸로 퀄리티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고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것도 트라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서로 엮을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에디군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습니다. 자, 이제 홈트레이닝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이 사업 어때를 할 때는 해당 사업 비즈니스의 어떤 배경 설명들, 매출액의 성장이라든가 시장성의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들은 이게 홈트레이닝이냐 혹은 뭐 헬스장이나 기업에 납품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적인 측면들을 제공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홈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샵들이 제가 몇 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몇 개의 샵들에 대해서 상품 구성이라던가 제품 구성들, 가격들, 뭐 리뷰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좀 활항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트라이 해볼 만하다. 저도 한번 사실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인들과 얘기할 때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좀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다.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수입해서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어떤 경쟁 우위를 쇼잉하면서 판매하는 거는 저희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아이템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지인들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업 어때? 홈 트레이닝 편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